자, 이제 특히 그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층의 그 사람들의 캐릭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조선 초기부터 조선의 외교를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선의 외교 전체를 보자면 15세기 외교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복습이니까 지난 시간 다 했잖아요. 15세기 외교는 4대 교린이었다. 기억나세요? 4대 교린. 이렇게 개념어만 써놔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4대는 명나라에 대한, 그죠? 명나라에 대한 실리 추구 목적의 4대였다. 오케이? 그 다음에 교린은 명 말고 일본이나 여진이나 우리보다 약한 나라에 대해서 역시 어때요? 평화를 추구하는, 그죠? 외교관계로서 역시 실리 목적의 그런 평화 추구의 그런 외교를 4대 교린이라고 한다. 이건 바로 뭐냐? 15세기 주인공 누구의? 훈구파의 캐릭터가 드러난 그런 외교 정책이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16세기로 넘어가면은 16세기가 되면은 사림으로 바뀌게 되더라. 사림은 4대 교린보다는 맹목적인 4대 외교에 치중합니다. 4대 외교. 그래 안 그래? 명예에 대해서 의리라든지 명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되고, 알겠어요? 대신 뭐냐? 대신 여진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어때요? 배척했어요. 너네는 짐승 같은 놈들이야, A도 모르는 놈들이야, 오랑캐들이야. 이렇게 여진, 일본 이런 나라들을, 알겠어요? 주변에 있는 이런 민족들을 오랑캐로 취급하고 오랑캐로서 배척하게 되었다. 배척하니까 얘네들이 튕겼죠. 4대 교린은 어땠다고요? 될 수 있으면 네이버우드,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자 이런 것들이었는데, 알겠어요? 때릴 때 때리더라도 때리고 나서 달래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사실 이제 때리고 달리고가 제일 무서운 거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때리기만 해봐. 그러면 에이씨 하면서 끝나는데 다시 교무실로 불러. 내가 너를 때린 것은 미워서가 아니야 하면서 이러면 어때? 더 눈물이 막 펑펑 나고 더 성질나죠. 그런 것처럼 말이지. 오히려 이렇게 당근과 채찍 두 가지를 병해야 상대를 제압하고 감동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리기만 했단 말이야. 때리기만. 그래서 이 16세기에 살인들의 이런 외교 정책이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삼포외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삼포외란 이후에 결국은 뭐야? 을묘외변을 일으키게 만들더라. 그 끝머리에 뭐가 있었다? 예, 외란이 있었다. 임진외란이 있게 되었다. 알겠죠? 우리는 임진외란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뭐라고?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그죠? 일본은 전쟁을 치르고 소기의 목적, 즉 조선 정벌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일본의 문화는 오히려 크게 업데이트되었다. 조선을 도와주던 명나라는 약화돼서 나중에 청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알겠어요? 청한테 정벌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조선도 외란 이전과 외란 이후 사회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외란 이전을 뭐라고? 조선 전기, 외란 이후를 뭐라고? 조선 후기라고 할 만큼 사회가 이제 크게 달라졌다라고 했어요. 자, 외란 이후에 조선은 살인 가운데, 자, 임진왜란은 선조 때 경험했지만 외란 이후에 광해군 때 누구라고요? 살인 중에서도 북인들이 집권했는데, 여러분 북인들 어때? 살인은 살인이지만 북인들은 살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동인 서인 나눴잖아. 동인이 남인과 북인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북인도 살인은 살인인데 그 중에 북인은 뭐냐? 현실적인 현실 개혁의 마인드가 있는, 다시 말하면 실리를 추구하는, 그죠? 왜 이런 게 생겼을까요? 왜 살인인데도 불구하고 북인들은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살인이 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북인 가운데 임진왜란 중에 의병장이 된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곽재우라든지 정인홍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북인 출신 의병이라고 그랬죠. 이 의병에 참여해서 의병장이 돼가지고 농민들을 데리고 외놈들하고 싸웠습니다. 사람들이 어때요? 적을 향해서 한 팀이 돼가지고 싸우다 보면 어때? 팀워크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살인 양반인 그들이 농민들의 그 아픈 모습을 봤어요. 야, 이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째지게 가난하면서도 나라를 구하겠다고 죽창 들고, 낫 들고, 쇠스랑 들고,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임금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자, 살인이지만 이들은 그런 농민의 딱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외란이 끝난 이후에 함께 한 팀이 돼서 외란을 극복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현실 개혁적 마인드를 북인들이 가졌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양안을 다시 만들고, 또
그다음에 그 저수지나 이런 것들 새로 개간하고 그죠? 새로 만들고 개간 사업을 장려하고 알겠어요? 성곽이나 무기를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 전후 복구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알겠죠? 전후 복구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자, 외란으로 인해서 명나라 세력이 크게 쇠퇴하게 됐단 말이야. 외란 중에 조선과 명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싸우고 있을 때, 그래 안 그래? 일본 외놈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을 때 이 조선의 통제를 받았던 여진족, 조선 초기에는 우리가 때리고 달리고 오면서 이 여진을 고삐를 채워가지고 마음대로 조종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야 김종서 가서 육지를 개척해라. 이천 최현덕 사관을 개척해라. 연족을 밟아버려라. 그리고 말 잘 듣는 새끼들은 골라서 동아정책, 귀순을 장려, 토지를 주거라. 이렇게 때리고 달려고 했어서 완전히 우리 통제권에 있었는데 우리가 외놈들과 싸우는 바람에 여진족을 놓쳐버렸어요. 이게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버린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점점 세력이 눈덩이처럼 커지더니 드디어 여진이 누가요? 여진족이 주장 1616년 누르하치가 그죠? 누르하치가 뭘 세웠어요? 후금을 세우더라. 후금. 알겠죠? 후금. 이 후금이 드디어 이제 명을 칩니다. 명을 쳐요. 우리가 옛날 여진족인 줄 아느냐? 알겠어요? 우리는 후금이니라 하면서 명나라 황제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 장수였던 모문령이라는 자가 알았어요? 우리나라 평안도 철산 가도 앞바다에 주둔하면서 이 여진족과 싸우느라고 이렇게 그 명과 조선이 손잡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뭐냐? 명나라가 야 아우야 형이 너네 도와주느라고 외놈들과 싸우느라고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이 오랑캐들의 침략을 당하게 됐으니 너네들이 우리를 도와주라 라고 누구에게? 광해군에게 명나라가 뭘 요청해? 원조를 요청한 거야. 원조 요청. 알았어요? 마치 미국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라크 파병을 요청한 거 똑같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광해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이 됐습니다. 광해군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그죠? 반대파들도 많았고요. 근데 이때 이라크 파병을 안 했어야 됐어요. 어떻게 안 해야 되느냐? 야, 우리는 미국 너네한테 니네 요구대로 군대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군대 보내는 문제는 국회에서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 비준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준다. 그래서 나는 보내고 싶지만 국민들이 동의 안 하니 어떡하냐. 이렇게 알았어요? 국민 핑계를 대고 안 보내야 되는데 알았어 보내줄게 하면서 말이야. 그냥 보내버렸단 말이야. 국민들이 그냥 겁나게 반대했었죠. 그 당시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말이야. 그때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그 인기가 이라크 파병 이후에 한참 떨어졌습니다.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랬는데 이 광해군은 그러지 않았어요. 광해군은 야 명이 군사 원조를 요청했을 때 파병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알았어요. 보낼게요. 라고 하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홍립이라는 장수를 불렀죠. 그래서 홍립아 명나라가 우리 형나라 아니냐. 임진한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군대를 1만 명 줄 테니까 가서 명을 돕는 척만 해라. 그러나 돕지 말아라. 알았어요? 이게 무슨 작전이야? 양다리 작전이에요. 가서 명나라가 이길 것 같으면 막 소리 지르면 도와라. 근데 명나라가 질 것 같으면 차라리 명을 돕다가 애들한테 노여움을 사지 말고 얘들한테 항복해버려라고 했는데 강홍림이가 어때요? 가서 딱 끌새를 보니까 명나라 질 것 같아 뻔해. 그래서 에이샹 항복. 그래서 가자마자 후금한테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봐봐. 명이 요청했던 파병 요청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들어줬잖아. 난 분명히 군대를 보냈다. 근데 그놈이 가서 항복해버리는 거 어떡하냐. 알았어요? 이렇게 광해군은 명의 원조 요청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때요? 후금한테는 우리가 싸우러 왔냐 항복으로 왔지.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비겁하지만 알았어요? 비겁하지만 뭘 추구하는 외교야 이게? 실리를 추구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무조건 용감하고 무조건 의리 명분 찬 놈들이 되게 알겠죠? 용감하다가 바로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이렇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해서 결국은 실리를 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광해군과 북인들의 상대 세력인 누가 서인한테 이제 밑보이게 되죠. 그래 안 그래? 이 자식이 말이야 지 어미를 폐서인시키고 이거 뭐라고 그랬죠? 폐모 살제 혐의를 두어서 그동안 광해군을 몰아붙이던 그 서인들이 너네 놈들이 오랑캐 여진한테 항복하고 후금한테 항복하고 우리한테 은혜를 끼쳤던 명나라를 배신하다니 너네는 죽어 마땅한 놈들이 하면서 드디어 이 서인들이 뭐 했다고요?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뭐라 그래요? 반정의 쿠데타 아닙니까? 인조가 집권했습니다. 그래서 인조 때 서인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알겠죠? 인조가 집권해서 서인 정권이 탄생. 자, 여러분, 이 서인들은 명나라 무조건 친해야 돼. 이유 없어. 우리 형이니까 묻지 마. 알았어요? 무슨 정책? 친명. 그리고 오랑캐 새끼들하고는 철저하게 그 오랑캐를 배척해야 돼. 이거죠, 이거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예, 친명 배금 정책을 표방했었어요. 자, 뭐야? 새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랑 친했던 광해군을 내몰고 이 자식들이 우리를 배척한다고 야, 이쌍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호란이랍니다. 이게 바로 무슨 호란이냐? 정묘호란이야. 얘들아, 먼저 정묘호란이에요. 알겠죠? 서인이 정권을 잡은 이후 예, 광해군의 중리배교를 벌이고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자 정묘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묘호란 때 정봉수, 이립 이런 사람들이 알겠어요? 이때 의병장, 정봉수나 이립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 결국은 어떠냐? 이때는 큰 충돌 없이 알았어 우리가 미안해 하면서 사과해서 돌려보냈어요. 자, 그런 다음에 1636년 후금이었던 그 여진이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더니 이제 이 청이 우리 조선에 대해서 우리 조선 정부에 대해서 뭘 요구하느냐? 야, 너네 말이야 정묘호란 때 형제 관계를 맺었는데 형제 관계 대신에 이제 뭘 요구해? 군신 관계로 가자. 알겠어요?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오랑캐 놈들을 형으로 섬기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오랑캐인 후금 놈들을 그 후금이 세운 청나라를 임금의 나라로 섬기고 우리가 그 신하가 되겠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어떻게 찬반 양론이 있었느냐? 이 오랑캐 청나라를 치자라고 하는 뭐야? 예, 주전론. 그죠?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주전론. 그죠? 이게 무서운 거야. 항상 전쟁 주장하는 새끼들은 지배층들이에요. 그리고 전쟁 터지면 어때? 쟤네들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알았어요? 알겠어요? 무책임하게 전쟁 주장하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아니야 그러지 마. 우리가 지금 여진족이라고 깔보면 안 돼. 쟤네들은 옛날 여진족이 아니야. 지금은 예, 대륙을 호령하는 후금 청나라가 됐어.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화해를 해야 되라고 화해를 주장하는 주화론. 알겠죠? 이렇게 주전론, 주화론에서 누가 주전론이겠어요? 주로 서인입니다. 서인. 알겠죠? 당시 집권 세력인 서인들이 주전론. 그래서 송중길, 송시열, 이완, 임경업 이런 사람들이 주로 청과 싸우자라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주화론은 누구냐? 주화론은 예, 최명길이야. 최명길. 이 최명길이 당시에 양명학을 공부한 양명학자였어요. 실리를 추구하는, 알겠어요? 실천을 중시하는 양명학이죠. 그래서 야, 현실을 봐라. 우리가 오랑캐라고 해서 그냥 덤벼들면 우리 스스로 망하니까 어떻게 하자? 이들과 싸우지 말고 화해를 하자. 알겠죠? 이렇게 주전론, 주화론 대립에서 누가 이겨요? 주전론이 다수파가 돼.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주전론의 주장이 먹혀져서 전쟁을 한다. 이게 바로 뭐냐? 예, 정묘란 다음에 무슨 호란?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그래서 병자호란을 당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청나라랑 싸워보니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도망가자. 세자하고 왕자 너네는 강화도로 도망가라. 임금인 나는 어디로? 남한산성으로 갈게 하다가 강화도로 도망가던 세자가 잡혔습니다. 청나라한테 포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아들이 그 자식 때문에 말이야. 인조 임금이 결국은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저 송파 나루터에서 삼전도 구력구려죠. 그 청나라 청태종한테 무릎을 꿇고 9번 머리 숙여 인사하고 술을 갖다 바치고 이런 굴욕적인 강화 애교를 맺었습니다. 알겠죠? 삼전도 구력이죠. 삼전도의 구력.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했느냐? 군신관계를 맺었어. 군신관계. 그래서 겉으로는 군신관계지만 속으로는 뭐야? 속으로는 뭐? 청 개새끼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청을 치자는 무슨 운동? 북벌 운동이 전개돼. 누구에 의해서? 서인들에 의해서. 알겠죠? 그러나 이 북벌 운동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습니다. 북벌은 무슨 북벌이야? 청나라를 치기는커녕 청을 치지도 못하면서 괜히 북벌한다고 폼 잡았다가 그 군대로 때 지네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정권 유지의 수단이 됐습니다. 특히 이 북벌운동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5군영을 양성했죠. 이 5군영이야말로 뭐야? 서인의 병권 장악과 관련. 알겠죠? 서인들이 자기네들의 군사력 기반을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는데 5군영을 써먹었다. 알겠어요?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18세기 이후가 되면 이제 청나라가 도저히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대국이 됩니다. 문화 선진국이고 청을 오랑캐로 여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 시장 안 되겠다. 차라리 청나라의 앞선 문화를 받아들이자.
벌 운동 대신에 청의 문화를 수용하자. 무슨 운동? 북학 운동으로 변질됐더랬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청나라로부터 북학을 받아들이고 실학이 발달하게 되죠.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전체를 정리했는데 보세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광해군은 중리배교, 대리구 정세, 명나라는 쇠퇴하고. 왜 명이 쇠퇴한다고? 뭐 때문에? 그렇죠. 예,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주다가 쇠퇴했어요. 후금이 세워졌다. 언제? 1616년. 연대를 꼭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만은 기왕이면 참고를 알아두라. 후금을 세운 사람 누구라고요? 누르하치다. 누르하치. 알겠어요? 누르하치. 자, 후금은 명예 선전포고를 하고 명나라는 조선한테 원군을 요청합니다. 알겠죠? 철산 가도에 누가? 모문룡이 주둔하고 있었다. 모문룡.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광해군은 선조 다음에 권력을 잡은 광해군은 부국강병을 위해서 임진왜란 이후에 피폐해진 조선의 국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양안을 작성하고 호적을 재정리하고 성곽이란 무기를 수리하고 동의보감 편찬 누구라고? 허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도 이제 가끔 이렇게 강의 오고 몸이 아프면 한의원 가서 이렇게 침도 맞고 부항을 뜨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의원 새끼들 가면 말이에요. 돈 벌려고 환장했습니다. 그냥 약만 팔아먹으려고 그러고요. 아주 개자식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 허준의 동의보감 정신을 생각해 봐야 돼. 이 허준이 인체의 신비나 비밀을 알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어서 떼돈 벌 수 있겠다면 동의보감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전국 팔도에 쫙 뿌렸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죠. 이게 올바른 의사가 가야 될 도리야. 근데 요즘 의사들은 말이야, 돈 벌려고 그냥 마케팅하고 말이지 별 인터넷에서 바이럴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들이 사람을 살리려고 의술을 베푸는지, 알겠어? 또 뭐 돈을 벌려고 환장들 했는지, 의사, 한의사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의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존경할 만한 명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허준의 그런 의술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에 물든 그런 썩어빠진 의사들이 주변에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 짜증나요. 그죠? 병원 다녀봐 낫지도 않고 말이야. 아픈데 시장 아무 이상 없다는 거야.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비싼 약만 처먹으라고 그러고 말이지. 이런 놈들이 좀 없어졌으면, 허준이나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술에 있어서는 좀 통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딴 데로 흘렀는데요. 광해군은 중리배교, 명과 후금 사이에 양다리 작전, 비록 비급하지만,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뭘 추구하는? 실리를 추구하는 실리적 대응이었다라는 점.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정묘호란 나왔죠? 예, 인조 반정 이후 누가? 서인 정권이, 그죠? 서인 정권이 서인에 의해서 친명 배금 정책이 추진됐고요. 결국은 뭐냐? 예, 결국은 광해군을 보복한다는 명분으로 청나라 놈들이, 이제 후금 놈들이, 야, 이 새끼들아, 너네들이 광해군을 내쫓았다며? 광해군 걔가 내 친구인데?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봉수 이립, 이름을 좀 기억하세요. 이 정묘호란 때의 의병, 그죠? 정봉수 이립이 보급로를 차단해서, 타격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은, 병자호란으로 갑니다. 1636년에,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바꾼, 청나라가 그걸 결국은 군신관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서 결국은 뭐냐? 군신관계 요구에 대항해서 찬성 반대, 척화, 이거 전쟁하자는 얘기죠. 주전론이죠. 그래서 주전론이 우세했었다. 그죠? 주화론 주전론에서 주전론이 우세. 알겠어요? 그래서 주화론과 주전론이 있는데, 척화가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하는 거야. 이쪽이 더 쪽수가 많았다. 그래서 전쟁으로 가더라. 청태종이 직접 군대를 몰고 왔죠. 남한산성에서 항전했지만 결국은 삼전도의 굴욕, 그렇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고 북벌운동이 추진됐지만, 이 북벌운동은 변질돼서 나중에는 뭐야? 청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북학운동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할 것. 오케이? 지금 여기는 호란의 격전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북벌운동과 나선정벌을 그랬어요. 우리가 청을 치기 위한 운동을 북벌운동 그러는데, 누가요? 서인 정권이 북벌운동을 주도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권력 유지의 수단이었다. 여러분, 서인 놈들이 뭘 장악함으로써? 오군영을 장악하고, 그죠? 오군영을 장악함으로써 병권을 손에 쥐고 임금을 능멸하고 권력을 강화시킨 거예요. 알겠어요? 나중에 정조 임금이 이 서인들의 병권 장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임금으로서 군사권을 가지기 위해서 정조가 만든 게 바로 뭐야? 장룡영이야.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서인들의 북벌운동은
예, 서인들의 북벌운동은 사실은 뭐냐? 사실은 서인들의 정권 유지에 이용되는 어쩌면 북벌이라는 이데올로기였다. 알겠어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다음 이제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 북학 운동이 대두되게 되더라. 그 북벌 운동의 명분이 다시 없어져 버렸습니다. 청나라가 너무나 융성하고요. 그래서 청을 치는 북벌 대신에 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자, 여러분, 근데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한참 신나게 지금 청나라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청 알게 모르게 몰래 청나라한테는 군신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야. 그 겉으로는 가서 청을 섬기는 척하고 속으로는 죽여버릴까 칼을 갈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청나라가 야, 조선아 있잖아. 저 러시아 놈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그래. 근데 너네들이 좀 대신 싸워줄래라고 이렇게 청나라가 지네를 치려고 지금 군대를 키우고 있는데 러시아를 때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이 개새끼들아. 우리가 그렇잖아. 너네 놈들 죽이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 이 칼 가지고 가서 러시아 놈들하고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볼게. 이렇게 청을 칠 군대를 갖고 가서 러시아를 때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 나선 정벌이죠. 나선이 러시아를 말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선 정벌에서 청에 침입한 러시아 대신 조선이 대리전쟁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겼어요. 사람 누구냐? 사람 변급. 알겠어요? 사람 이름을 좀 알아둘 거. 변급, 신유 이런 장수들이 가서 청의 요청을 받고 두 차례 걸쳐서 나가가지고 나선 정벌은 성공. 여러분 정작 청을 치려는 무슨 운동? 북벌 운동은 실패하고 곁에 있던 애꿎은 누구? 러시아만 두 번이나 우리한테 맞았다. 그걸 뭐라고? 나선 정벌이라고 한다. 사람 누구야? 변급, 신유를 알아두실 것.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선 정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은 러시아와 싸웠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나선 정벌과 관련된 그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조선 후기의 외교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에 대해서도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